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제마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아이고, 또 그 주부님들은 음식한다고 또 많이 바쁘셨을 거고, 저는 뭐 한 일주일 됐잖아요. 잘 쉬었습니다. 잘 쉬었고, 잘 쉬었긴 한데 추석에 좀 무슨 일이 있어갖고, 이게 뭐 좋고 나쁜 일은 아닌데, 어, 이 문제는 뭐냐면 추석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매년 추석마다 겪은 일이 기억날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쓰입니다. 저는 이상하게 보면 추석날하고요, 설날, 또 제 생일, 뭐 크리스마스 이런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, 이럴 때 제가 한 번도 어,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. 누구랑 뭐 계속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뭐 별 감흥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추석도 또 혼자 또 지내게 되더라고요. 이상하게. 그렇습니다. 자, 들어갑시다. 오늘 제가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날짜를 보니까 이제 말이 다 돼 가더라고요. 그래서 무술을 해야 되죠. 자, 이제 무술을 다 왔습니다. 무술을 경신인계 할 차례인데요. 할 건데요. 할 차례가 아니고 첫 시간에도 경신인계 할 건데, 경신임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무술은 아무래도 좀 메마른 땅이에요. 그리고 가을이죠. 가을에 큰 산이기 때문에 수확을 의미하고, 우리가 항상 무토 입장에서는 중성적인 거, 어떤 중립적인 거를 위치를 추구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아직 무술월이라 그러면 많이 조열하다. 뜨거운 대지다, 토양이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경금의 무술월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, 자, 이런 건 있어요. 편인으로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조합이 편편으로 들어오든지 정정으로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정편이 혼잡에 대해서 들어오면 사건 사고가 아무래도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마음하고 현실하고 좀 달리 논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대신에 편인이기 때문에 편편의 조합은 이렇게 보면 인성이 편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집착이 좀 심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것은 나한테 문서도 될 수도 있죠. 인성이라서 문서도 될 수 있고,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결과물에 대한 집착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편인과 편인이 들어오는 경금 입장에서는 집착이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으니 조금 생각은 달리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자,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은 나를 생해 주는 거잖아요.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인데, 편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편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막 진행이 되고, 그게 이 진행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결과물을 내가 겸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. 왜? 급작스럽게 내한테 들어온 거라서.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. 편편으로 들어오면.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, 이 편인의 인성이라는 것은 문서가 되는 거죠. 편인의 문서는 뭐 갑작스러운 기회도 될 수 있고, 뜻하지 않은 수익이 구조가 올라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매매수가 생긴다든지, 토의 문서이기 때문에, 그죠? 그런 계약운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왔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익이나 구조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편인이 들어왔을 때가 좋은 점은 아무래도 경금 입장에서는 내가 화급금을 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 편인이 살인 상생을 해주니 내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만약에 화급금을 해서 칠살로 해서 공격을 받을 때 살인 상생이 되어 준다면, 이때는 뭐 매매운이든지 간에 하급운이든지 좋을 땐 극하게 좋은 운으로 들어오는 거고요. 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또 안 좋을 때는 아주 안 좋게 극단적으로 오는 거예요. 편편의 조합은. 그래서 이 술토 또한 또 이 조토가 되기 때문에 토생금을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. 토생금은 토생금인데,
토생금을 하기엔 조금 버거운 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. 자, 수월에 미토도 그렇고 술토도 그렇고요. 수월에 미월에 토는 토생금이 되냐 안 되냐. 토생금은 미미하죠. 다른 월지에 있으면. 근데 월로 들어왔을 때요. 그러니까 내 사주에 월지에 있을 때는, 월로 들어올 때나 토생금이 잘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술토 자체가 가을이거든요. 술토 자체가 가을이기 때문에 경금의 고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술토는 토생금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미술토는 토생금이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이제 형식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토생금의 편인의 문서를 내가 잘 질 수 있는 경금에 운이 들어와 있으니 경금은 내가 아주 심각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은 꽤나 좋은 문서, 생각지도 못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경금은. 자, 신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정이죠. 자, 정인이죠. 그래서 아무래도 편인보다는 정인으로 토생금 되니까 내 에너지가 되어주니까 경금보다 낫겠죠. 근데 경금이든 신금이든 무술 오래 이렇게 돌 때는 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. 토다가 되죠. 올해는 신축년이니까 신축년에 축토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형은 나중에 보더라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토가 많아지면 토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, 토다 매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. 신금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경금보다는 신금이 매금이 잘 될 수 있죠. 이 신금 입장에서 주위에 토가 지나치게 많을 때 토 속에 내가 묻힌다 해서 토다 매금이라고 하고 뭐 금매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용어는 의미가 없고요. 이 신금은 보석이죠. 빛이 나는 보석입니다. 신금 입장에서는 빛이 나는 보석인데 이 보석이 매금이 돼버리면요. 땅에 묻히면 이 보석 입장에서는 빛을 투영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.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이 흙 속에 만약에 묻혀버리면 이거는 흙 속에 묻힌 뭐 진주 아니면 광물 정도밖에 안 되죠. 그래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신금 입장에서는 매금이 돼버리면 자기 쓰임새가 없어지니 그럴 때 매금이 될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신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는 일이 좀 안 풀릴 수도 있고. 근데 이런 때 무술월의 신금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매금이 될 수 있는 무술월에는 매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. 신약한 신금이라면 정인의 기운을 받아서 활용하니까 좋죠. 뭐 문서, 계약, 시험 이런 것들은 물론 좋을 수 있는데 토 기운이 많다 보니까 이 신금이 자칫하면 매금 그러니까 땅에 묻혀서 힘을 못 쓸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조금 조신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. 신금일주는 뭐 문서를 지을 때도 그렇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문서를 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받을 게 있다고 하면 받는 만큼 금생수로 해서 조금 더 설계를 해서 또 빼주는 것도 필요해요.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받는 건 있지만 이게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럼 내가 받았으면 그만큼 또 빼줘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필요하고 뭐 신축일주라든지 신축은 원래 그거니까 보고문이니까 조심하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 신미일주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 축수미 형이 좀 강해지죠.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질 수 있고 뭔가 자꾸 들어오는 것만 있는데 내가 설계를 못 시키니까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. 생각이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신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달에 계약이 할 일이 있다거나 하면 계약할 때 좀 신중히 해야 되고 항상 내가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임계 임수 계수 임수는 편관이죠. 편관은 조금 껄끄럽습니다. 그죠?
편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나를 공격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. 편관 입장에서는.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좀 생길 것이고, 거기에 대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굉장히 지배받는 한 달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내 임술관은 감정 기복에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편관이기 때문에 연인들은 뭐 연애를 한다고 하면 집착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거둬야 하고, 특히 여명에서는 관이 편관으로 들어오면 남자친구와의 불화, 뭐 남편과의 불화, 정신적인 스트레스, 우울증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 수 있죠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, 그 무술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괜히 괜시리 이유 없이 짜증나는 일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그런 시기일 때는 마음을 좀 추스리는 것이 필요하고, 사실적으로 임수가 무술토를 만나서 수제되거나, 그러니까 이 제방으로 쓸 수 있냐 없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, 이 쓰임새가 무술월이 들어서 임수가 많을 때 제방으로 쓸 수 있는 역할은 연월에 들어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. 사실 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. 임수가 무술이 시로 들어온다면 이 제방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. 뭐 이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말년에도 빛을 보는 사주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, 사실 월지에 이렇게 월에서 무술이 들어오면 임수 입장에서는 허리를 끊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쉬어가는 달이 되어야 돼요. 직장인들이라면 뭐 사표를 쓰고 싶다든지 뭐 쉬고 싶다든지, 편관의 운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일은 너무 과다하게 있어,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내 욕심에 그 일은 쳐내야 되고,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거죠. 일에 치여 살다 보니. 그래서 임수일간은 연애든 일이든 뭐든 간에요, 이번 달에는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안 좋습니다.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. 이 말이 좀 이상하나?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쉬세요.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. 일도 대충대충 하고, 때로는 연애도 때로는 대충대충 하고, 좀 대충대충 한 달 정도는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,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너무 이 편관에 시달리다 보면 완벽하려고 하고 뭔가 일을 끝내려고 하고 그에 받는 스트레스 내가 다 짊어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책임감 때문에.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좀 대충대충 하는 것도 배울 줄 알아야 돼요.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좀 배울 줄 알아야 되고, 임수는 좀 쉬어가는 한 달이 됐으면 좋고, 임수가 뭐 술토로 보면 재성의 고로도 보고 관성의 고로도 보기 때문에 편관으로 들어오는데, 안 그래도 예민한데 괴강백호로 들어오니까 조금 더 성격이 좀 급해지거나 욱해질 수 있죠. 그런 것들 좀 조심하고, 일단은 뭐 재고의 성향상 재물은 불러 들어올 수 있으니 뭐 돈 버는 데에서는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거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개수 같은 경우는 정관이죠. 이것도 편관보다는 정관이 낫죠. 근데 여기서 그 볼 때는 우선적으로 보이는 게, 이렇게 되면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합이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. 무게 합이 되죠. 정관을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. 개수가. 그러니까 이 고서에 보면 개수는 노랑에게 시집 간다는 말이 있어요. 이 노랑은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건데,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토의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. 그게. 그러니까 개수일간이 무토와 잘 맞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게합이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, 내 생각과 맞는 사람,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과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이성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 있죠. 그리고 이 관이기 때문에 물론 이성운으로 우선 보지만 또 직업운이나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달도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. 무토는 무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조토죠. 이 조토의 무토는 심리 밖에 물도 끌어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끌리는 사람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무게합이 될 때는, 개수 입장에서는. 그래서 내가 끌리는 이 사람이 생긴다면 이럴 때 연애도 좀 해보고 마음의 안정도 좀 가져보고
또 술토 안에 장간에 또 합을 해줘. 무토하고 신정무니까 무토하고 또 합을 하죠.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연애하기는 너무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. 그럼 나는 뭐 결혼도 했고 연애할 생각도 없고 뭐 그렇다. 그러면 관에 대한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. 그죠?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. 이럴 때는. 이 무술이라는 큰 산이 있잖아요. 메마른 대지 아니면 큰 산에서 내 개수가 돼서 물을 뿌려주는 거잖아요. 비를 내려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. 이럴 때는. 그럼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겠죠.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담배와 같은 역할을 하니. 이런 게 연인 관계가 됐든 사회생활 대인 관계가 됐든 이런 시기에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분명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안에서 나의 가치는 분명히 상승이 되는 시기다. 이렇게 봅니다. 제가 경신행계를 쭉 보니까 개수가 무술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개수가. 그렇습니다. 이게 월운이라는 것은요, 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지만 알고 넘어가면 조금 더 대비를 하기 편하죠. 그리고 오늘이 또 추분이다 보니까 이제 낮과 밤이 딱 반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. 그 말은 이제 밤이 길어지는 시간이 왔다는 거고, 밤이 길어졌다는 것은 하루가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. 낮이 짧아지니까.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알차게 보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아침형 인간이 돼서 몸 관리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이제 한 일주일 푹 쉬고 왔으니까요. 또 종종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 되십시오.